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씨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해소들 하셨을 텐데요. 제가 아까 대기를 하면서 지켜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이슈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 공공기관 실전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전략의 강의를 맡은 저는 해커스잡 심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 소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해커스잡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이 우선은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기량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다져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의미 있는 전략으로 결국에는 합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직무에 대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이 집대성한 것들이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와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면접일 겁니다. 그래서 이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좀 전략적으로 보여주어야 합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줘야 될지를 제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면접 전의 준비사항인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접근을 하실 때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좀 잘 전략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그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조직 구성원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녹여내야 될지가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보면 대체로 저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심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향후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전략, 여러분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필요성이 좀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거쳐야 됩니다.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회사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회사에 맞는 방향과 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필요 역량이 그 직무에서 필요하는 필요 역량과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직무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기술적, 지식적, 태도적인 역량을 사전적으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이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양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을 분석을 하시기를 제가 제발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건 자기소개서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대하는 순간 일단 그냥 쓰고 시작하십니다. 근데 일단 그냥 쓰고 시작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 공공기관은 전면 NCS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문항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과 동떨어지게 되고 어디선가 좀 비슷하게 봤던 문항 같다라고 해서 그 문항을 컨트롤 CV, 즉 복사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문항의 취지와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항 분석을 선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면접 때는 여러분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에 대한 대화를 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질문도 면접 질문에 대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분명히 A라는 오더가 내려졌는데 B라는 것을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대한 의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스터디라든가 여러분들 학회라든가 동아리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의 모르는 부분들을 좀 긁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과 같은 채용 박람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스들을 좀 얻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모 기관에서 예년과는 다른 채용 방향과 동향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좀 놀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절대 금지라고 해서 복사하기는 좀 금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기관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유기적인 조직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벌써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되면 작년과는 다른 전략과 움직임, 방향, 정책들로 인해서 기관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관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자기소개서는 그대로다?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관인데 조금 비슷해 보이는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마다의 입장과 전략 방향과 비전이 다른데 똑같이 접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기관에 맞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하셔야지 똑같이 컨트롤 CV에서 복사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안과 또는 면접 답변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몰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 어제에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세요.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라든가, 또는 제가 지금 좀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조명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족한 모습 이외에도 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리지 못하고 저 걱정만 하는 모습들을 좀 종종 봤었습니다. 근데 잘한 부분은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부족했어요 하는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과 목표 지향적 자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직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직무를 통해서 분명히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성이 기관과 일치성을 보여주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취업은 굉장히 장기 레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2시즌이 지나게 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 관리 안에는 멘탈 관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취업을 임해야만 몰입적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취업 사전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접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우선은 첫 번째, 소통, 학습,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이때 이 소통적인 부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소통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직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통해야 되고, 또는 조직 가치적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조직 융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이라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한 게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뭔가 앉은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학습, 공부하는 것들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관에 들어와서 기관만의 방식과 시스템으로 그 기관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업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학습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기업은 움직이는 유기적인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수행 잘 할 겁니다 라는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찾아내고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글로 작성하는 것을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잘하는 부분은 업,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해요 하는 부분은 채워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십니다. 예컨대 전산직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 전산직렬이 왜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기관의 현황과 기관의 비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에 합격하는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다 보면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봤다 또 왔구나 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이 크게 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기관에 대해서 기사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발췌한 부분을 구구절절 나열식으로 서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제가 지원했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한 흔적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두 번째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런 걸 써요. 그러면 해당 기관의 명을 가렸을 때 다른 기관의 말을 넣어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 기관이 아니어도 이 지원자는 다른 데 갈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지원 동기가 빈약하게 되니 다른 문항들도 대체로 높은 확률로 엉뚱하게 접근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고요. 게다가 앞에서 또는 뒤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서술하지 않았는데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도대체 일맥상통한가라고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저렇게 쓰여져 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을 많이 넣습니다. 예컨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땡땡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그대로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여기쯤에 위치해 있다, 나도 그렇게 작성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안 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학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해당된 활동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구를 많이 삽입을 하냐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했어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전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고 전혀 불필요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은 기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기관 이탈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게다가 직무 이탈된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관은 A라고 하는 직무를 하지 않는데 이 지원자는 왜 썼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앞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 우리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요. 또는 너무나 훌륭한 자기소개서였는데요. 이런 것에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관 이탈과 직무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설립 목적과 이런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공공기관은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눌러보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힌트를 얻으시고 게다가 직무적인 부분은 직무 기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 기술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본 듯한 자기소개서여서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진짜 눈에서 피나는 느낌이 나요. 근데 공공기관 지원한 여러분들 보시면 경쟁률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지원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또 본 듯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하반기에 자기소개서, 즉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그 나래비를 쭉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항들을 쭉 살펴보시고 나서 비슷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시고요.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이 작성하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조직 적합적인 모습, 직무 적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다, 혹은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이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직무 접점이 있는가인데요. 여러분들 사무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제가 안타까운 유형의 자기소개서 유형이 뭐냐면 사무와 행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내가 이런 오피스들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으며 문서 분류라든가 체계화 같은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마다 하는 일들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 즉 기관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같은 것들을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통해서 좀 접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해당 직무에서 조금 더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기술적인 사무나 행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기관의 사명을 지워도 말이 되는 자기소개서가 되기 때문에 탁월성 측면에서 조금 점수를 좀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가부터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있는 땡땡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 기관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전략이라든가 비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땡땡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좀 바꿔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저 범위의 확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주무기관이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주무기관에서 우리의 한 해는 이런 식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하위 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전략 방향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함께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기관과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인턴이라든가 또는 인턴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기사를 통해서 5Y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이런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까라고 하는 물음과 질문 같은 것들을 5개 정도는 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5번 문항에서 앞으로 우리 기관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또는 관심 있는 중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뽑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걸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깊이 있는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없다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쓰게 되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찾아 쓰게 되면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열식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사업이라든가 글로벌, 디지털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한층 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직 적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만의 캐릭터, 그리고 문항과 나와의 대화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항에서 비껴나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문항과 나와의 자기소개서의 그 대화라고 하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묻는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는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문장의 길이라든가 맞춤법, 문단, 소제목 등등으로 인한 가독성에 대한 확보이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최초의 직무적 서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서류 작성 능력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독성 확보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GPT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툴과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도움을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모든 것을 다 학습을 합니다. 내 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내가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면접 가서도 내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못해요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한 기관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실도적인 측면인데 문항은 분명히 문항이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마다도 NCS 10가지 중에서 결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에 괄호치고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문항에는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묻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컨텐츠는 역량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를 이렇게 검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번 문항에서는 이 경험이 조금 더 이렇게 결부가 돼야 되는데 왜 이 문항에 이 경험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알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금 배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공공기관의 문항들을 보면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는 안 물어보는 문항이 없습니다. 그죠? 안 물어보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 내가 도대체 왜 지원할까?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직무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성취부터 협업까지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작성의 유의사항에서는 사기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전면 NCS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네 번째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NCS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모 공공기관의 인턴 자기소개서에서도 신뢰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신뢰와 정직이 아니고요. NCS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신뢰와 정직에 대한 정의, 게다가 거기에 예시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작성하지 않고 문항이 얘기하는 대로 작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스텝 1,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소재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해 보여도 그 기관과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러한 경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적절한 경험 정리를 통해서 그 기관의 문항별로 최적화된 것들을 좀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사무행정을 지원할 거예요. 또는 전산 지원할 거예요. 또는 기술직 갈 거예요 했을 때 기관마다 분명히 하는 일들은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기관에 맞춘 여러분들의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직무 역량과 내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분류에서 앞으로 넘어가서 동아리, 학교생활, 인턴, 아르바이트 등등 이런 분류들이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결과,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목표, 나의 행동,
내가 느낀 점과 교훈 이런 부분들을 읽고요. 그 안에서 문항마다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문항을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NCS 채용에서는 그 문항 이탈된 부분들이 들어가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과의 의사소통을 잊지 마시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의사소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의사소통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다 읽어봤더니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라 문제 해결식으로 작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는 문항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재를 잡았어요. 문항 분석 예시인데요. 우선은 자, 어디에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를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문항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포인트를 일단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합니다. 이 문항은 일단은 직무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해서 직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중심 잡고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선행하실 때 혼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했을 때 직무 기술서 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거 반드시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선택 기준은 회사의 강점과 특징, 행보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데 이걸 구구절절 설명식으로 발췌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갔는데 내가 왜 관심이 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글로벌 동향은 어떤지,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관심사를 찾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연결하고 이런 비전을 연결했을 때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입행 후 포부에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느낌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대체로 5개 문항 정도로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적절하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2개 배치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NCS 문항대로 풀어가게끔 방향성만 조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치를 가장 최적화시키는 거고요. NCS 영역 이거 10개 꼭 기억하세요. 의사소통부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 직업 윤리. 근데 여러분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NCS에서 제시된 해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무 경험 기술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 경험기술서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줄글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모 공공기관에서는 줄글 작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달라라고 주문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프로젝트명, 그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된 역할은 이랬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최우수상 받았다, 1등 했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성과만 기술하는데요. 정성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과 달라진 여러분들만의 성과, 스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컨대 엑셀을 못했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엑셀을 정말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적 성과가 되겠죠. 게다가 대인관계에서 예전에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수용적 태도, 이해도 이런 부분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어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뭐냐면 성과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것까지 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발전된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들의 예시인데요. 자, 문항을 딱 봤을 때, 자, 소통할 때 고수하는 자신만의 신념, 꼭 지켜야 되는 규칙, 이런 게 있다면 NCS 문항 중에서 위에 거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밑에는 직업 윤리와 관련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앞에서 첫 번째 스텝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했잖아요. 이 경험을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먼저 배치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작성을 하기인데요. 네 번째 스텝. 작성하실 때는 흔히 인터넷에 뭐 스타 기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사람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딱딱 눈에 들어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 기법보다는 결과를 맨 앞으로 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상황과 조건, 목표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행동은 이랬고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느낀 점, 교훈, 성과, 그리고 나서 입사 후에는 이런 식으로 기여할 겁니다 라고 하는 흐름대로 작성하시면 논리적인 이탈도 없게 되고 군더더기 표현도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며 논점과 쟁점을 지켜가면서 작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두괄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글자 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자 수는 최대 글자 수의 90% 이상은 작성을 하셔야 문항의 충실도 면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못해도 80% 이상은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기법의 예시인데요. 자, 우선은 이런 문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항은 팀워크, 문제 해결 등등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자, 소제목 일단 작성을 하시고 R부터 갑니다. 결과부터.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과 행동, 그리고 이제 나의 행동,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이라든가 입사 후에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 순서대로 쓰게 되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작성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흔히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두괄식 두 문장, 뭐 봄통 세 문장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흐름대로만 하시고요. 혹시나 글자 수가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넘쳤어요 라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은 소제목 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소제목을 꼭 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려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또는 책을 볼 때 제목이 아무것도 없이 막 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궁금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은 여러분들의 글을 더 읽어보고 싶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글자 수가 간혹 가다가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어요. 300자씩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작성 안 해도 되지만 500자 이상은 기왕이면 작성하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호의 성격을 띄워야 되는데 문장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문장이라든가 인터넷 밈, 은어 이런 표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무적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좀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앞에서 저렇게 작성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게 아니라 옆에 수정안을 보시면 조금 더 읽어보고 싶게 되죠.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제목 때문에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제목 형태로 문장이 아니라 저렇게 점 찍는 문장이 아니고 간단하게 더 읽어보고 싶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너무 자랑한 것 같은 거 막 1등 했어 이런 얘기들 궁금하지 않아요. 읽어보고 싶게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스텝입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는 저는 퇴고를 진짜 한 최소 5번이고요. 한 15번 정도는 좀 고치세요라고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이 기관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작성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퇴고를 할 때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은 전면 블라인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저의 강의 전에도 우리 담당자분께서 블라인드 요소 어딘가 틀렸어요. 이런 부분들 되게 유심히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위배되지 않게끔 수정, 퇴고 이런 것들을 꼭 거치셔야 되고요. 혹시나 블라인드 사항에 뭔가가 좀 들어갔다. 예컨대 지역명 밝히지 마세요 했는데 지역이 들어가거나 또는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유추되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글자 수 90% 이상 의도 그 회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기관을 위해서 충실히 준비한 느낌이 나면 퇴고를 거쳐서 그때 이제 최종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는 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이제 내 경험에 대해서 최적화된 배치, 기관에 대한 모습이 떠오르는가, 세 번째는 난이도, 그 다음에 참신성 이런 면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돋보이는가, 너무 쉬운 것들을 쓰지 않았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별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거나 또는 강조할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통과하게 되면 사실 면접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이 어려운 관문들을 모두 거치고 왔는데 이제 말로써 직접 회사와 대면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면접 준비할 때 꼭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듣는 거는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직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에서 직무로서 어떤 것들을 달성해보고 싶고 어떤 것들을 좀 기여해보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진지한 고찰을 통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 기관은 어떤 식으로 좀 비전을 향해 나아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굉장히 좀 조심하세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관과 회사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여하러 가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역량을 선보이러 가는 것이지 뭘 배우러 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직무를 익혀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학생 때처럼 뭔가를 배운다 이런 표현은 좀 알맞지가 않아요. 그런 깊이 있는 고찰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짜며 여러분들의 행보와 기관의 행보를 일치시키고 그 결을 방향성을 맞추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 앞에서 생각한 인사이트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제가 읽어보면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세분화가 되어 있죠.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지식적, 기술적, 태도적 역량들을 모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경험사항이 없습니다. 전공이 달라요. 이런 이유로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색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지식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채워나간 게 아니라 리포트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안을 찾아 나간 것도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부분들을 모두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경력과 경험 사항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관들이 인턴을 도대체 왜 채용을 할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직무적으로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어느 A 회사에 내가 인턴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인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직무를 더욱더 일을 해보고 싶고
들어가서 조금 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마지막 행보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따라서 노력사항들을 적어달라라고 하는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좀 건조해가지고 제가 말을 계속했더니 먼지가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개발을 향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공공기관의 면접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면접에서 개별 면접, 그 다음에 PT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토론과 토의 면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2차 때는 이제 개별 면접으로 되죠. 근데 대부분은 PT 면접은 거의 대부분 보기 때문에 개별 면접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요. 개별 면접에서 다대다의 형식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와의 비교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만의 면접에 대한 강점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혹시나 아직 면접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좀 떨어진 것 같다 라든가, 또는 준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처음 준비했기 때문에 좀 답변이 좀 미흡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면접의 정답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자면, 만약에 면접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답변과 사고를 그 기관인의 행동, 그 기관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게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앞에서 내가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참신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유튜브라든가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을 때 그 소재에 대한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관이나 접목을 시켜서 나만의 방법들을 좀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하세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면접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되냐, 아니면은 PT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든 또는 면접이든 여러분들만의 메타엔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첫 번째 스텝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항의 의도에 맞게 그 경험을 적절하게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떤 공공기관인으로서의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들만의 면접 경쟁력을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그 기관에서 진짜 일들을 열심히 했었던 부분들이라면 직무 이해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을 좀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 인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직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관 기관과의 협업하는 모습, 즉 직무가 아니어도 조직적인 적합도적인 측면에서도 결부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태도도 면접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게다가 분석과 전략적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저는 평소에도 그 기관을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그 기관에 대한 행보라든가 관련된 리포트라든가 상위기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안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되는 대로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관에서 이런 인턴이 필요한 것 같아, 또는 이러한 뭐 대회 같은 것들로 통해서 조금 더 익혀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그 기관에 맞춰서 하시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관만 보고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체로 여러 기관들을 하실 텐데 공통된 접점을 찾아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 경력적인 요소들을 좀 채워 나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는, 개별 면접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블로그라든가 기타 등등의 매체로 되게 후기 같은 것들 많이 남기잖아요. 그랬을 때 빈출 문항이라든가 또는 기출 문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한 30개에서 50개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 하나씩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이슈.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사적인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곳이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런 부분을 접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직무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조금 나누어서 내가 직무적인 부분을 통해서는 뭘 노력해왔고 뭘 준비해왔을까요?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근히 면접 볼 때 인성 질문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거 어려워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 기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요소는 당연히 핵심 가치와 인재상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모 기관에서 우리는 인재상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럼 나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직무 접점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좀 생활화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컨텐츠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짧게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부터 할 수 있어요. 뭐 먹자 두 가지식으로 서론,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본론, 마지막으로는 어디를 가자 라고 하는 결론. 굉장히 짧지만 서본결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답변의 형식으로 두 가지씩 서론, 본론, 결론으로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긴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게 P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PT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만들려고 해보시고요. 그 컨텐츠 잡는 건 마저 어렵습니다 하면 힌트, 꿀팁을 조금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기관에서 발행하는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몇십 장 됩니다. 근데 서두에 보면은 브리프가 있어요. 한두 장짜리. 그런 걸 보면 진짜 딱 서본, 결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로 하게 되면 PT가 되는 거고 글로 쓰게 되면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토론과 토의 면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토론과 토의 면접 같은 집단 면접일 때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화된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의 보탬이 되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면접 직전에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집단지성 이루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저는 집단지성 이루기 위한 물리적인 거리도 좀 부족하고 혼자 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기본 디폴트가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보고 음성으로 들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녹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녹화한 모습들을 보면서 면접관이 된 것처럼 한번 체크리스트로 한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기본적인 개별 면접입니다. 일단은 필수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약간 외우지는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개별 면접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들과 다른 직무상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약간 꼬리 질문 같죠. 그죠? 그래서 왜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시는 거고요. 예시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씩 경험
근데 마지막 클로징까지 3단 구성이죠, 그죠? 서본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분석과 정보 활용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땡땡 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익혔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나는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해당 기관에 입사를 해서 정확한 정보와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어떤 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면접 문항 답변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셔야 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너무 단답식은 아니면 되고요. 40초 정도의 내외로 좀 준비를 하시면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은 조직 적합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조직의 일원으로서 혹시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갈등 상황 발생 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 투입하실 건가요? 그리고 향후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도 이렇게 두 갈식 경험 클로징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런 흐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면 답변이 되는 거고요. 글로 쓰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 답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PT 면접인데요. 여러분들 PT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우선은 논리적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컨텐츠를 짜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분량이 굉장히 이탈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딱 논리적인 흐름만 따라가게 하셔야 되고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쓰실 때 수학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3C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도 여러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객관성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PT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료가 주어질 때는 자료 해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자료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이 없다 또는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PT에 대한 컨텐츠를 구성을 하실 때는 혹시나 지식과 시사 주제와 관련된 이슈라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PT 컨텐츠의 구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습이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를 방지한 땡땡 기관의 대응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라는 식으로 당면된 주제를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형태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컨텐츠입니다. 그죠? 이거를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봤을 때 면접관의 시선과 입장으로도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스크랩 통해서도 당연히 스크랩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현황 파악, 의문 제기, 그 다음에 대안과 해결 방안. 이때 대안과 해결 방안은 그 기관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까지 하면 서론, 본론, 결론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과 토의는 여러분들 토론은 상반된 주제에 대해서 주제 이슈를 주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 의견을 모두 다 평소에 정리하는 것들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찬성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대까지 근거 3가지 이상씩은 모두 다 양측의 의견을 함께 정리하시고요. 토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달라요. 공동의 주제와 현안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제 이탈되고 논점과 쟁점을 흐리는 이야기들로만 구성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토론과 토의할 때는 좀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찬반의 입장, 근거 같은 것들을 꼭 3가지 이상씩을 마련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지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피드백도 줄 수가 있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제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마인드셋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공기관 준비할 때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회사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을 접근하셔야 되고 필기 NCS부터 전공필기도 해야 되고 논술이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전략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중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비중을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아직 필기라든가 서류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막 면접부터 이것저것 찾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니 여러분이 단계별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취업 경쟁력 확보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잘하는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그 기관에 맞춰서 생각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는 것, 짜투리 시간에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입장과 생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거고요.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그 기관인이 된 것처럼 하시는 평소 습관과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 기관에선 이렇게 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해도 듣고 난 거는 뇌에 잠깐 묻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찍으신 분들도 많고 한데 다 스스로 적용하려고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연습을 조금 더 밀도감 있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이 성공적으로 될 거다라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합격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